자, 오늘은 93페이지인가요? 예. (93페이지고) 어제 100일이 언제 했어요? 자, 목요일이었나요? 예. 오늘은 며칠이에요? 98일이에요. 98일. 저기 써놨네요. 98일. 자, 98일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봐봐요. 이걸 이제 모든 과목이 요걸로 돌아서야 돼. 암기체계로. 지금 암기하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90 몇 페이지죠? 자, 93페이지 지금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등록 전환이 지금 몇 문제 나와 있는지 봐봐요. 4문제가 나와 있다고. 4문제요. 그러면 4문제를 여기 봐봐요. 요거 암기하면 4문제가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집 몇 페이지에 한번 펼쳐보세요. 자, 요약집 몇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자, 32페이지 보니까 봐봐요. 외우고 우리 한번 4문제를 한 몇 초 만에? 30초 만에 한번 풀어보자고요. 30초 만에 4문제가. 그러면 요약집 32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고요. 자, 32페이지 보니까 등록전환 나와 있죠. 자, 등록전환 어디가 안 외워서 문제가 안 풀리느냐. 아마 2군데가 안 외워서 암기가 돼서 여기 등록전환 보니까 그게 의 봐봐요. 의 찾았어요? 자, 일단 기본은 봐봐요.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에서 가죠.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일단 이거는 기본 포맷이고요. 그러면 거기 의해서 세 번째 봐봐요. 3번 한번 봅시다.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상식에 따른 허용 범위 뭐라고 했죠? 이내. 그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러면 지금 공부가 된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럼 뭐로 나와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2번째는 허용 범위를 뭐라고 써놨죠? 초과하는 경우는 뭐냐? 요거는 직권 정정이 된다는 거예요. 직권 정정.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독자적 문제로 나올 때 계속적으로 출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암기만 되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봐봐요. 허용 범위 이내. 그럼 뭐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뭐예요? 직권 정정. 여기에 암기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칸으로 가면 뭐가 나왔는지 봐봐요. 자, 지목 변경 수반 대상과 관련해서 나와 있죠. 거기 무슨 관리법이라고 써놨어요? 산지관리법. 그러면 거기 2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거 있죠. 네, 3개가 있죠.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기 때문에 이제 얘는 자, 11월부터 꾸준히 해왔다. 그러면 요 2개만 외워두면 돼요. 그럼 봐봐요.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요?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반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도사 이렇게. 그러면 대도사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대도사를 써먹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 지식을 생각하면서 주변 지문을 생각하면서 암기에 들어가라고요. 그럼 봐봐요. 대하면 대부분. 자,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그러니까 등록 전환을 안 풀리는 이유는 이 2개가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거네. 그러면 저 이거 암기하고 그러면 4문제를 금방 풀어보자고요. 허용 범위 이내. 그럼 뭐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그러면 허용 범위 초과는 직권 정정. 지목 변경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목 변경 수반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대도사. 이걸 암기하면 그럼 4문제가 뭐예요? 그냥 4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대로 깔아놓고 문제 11번을 한번 봐봐요. 자, 문제 11번. 여기 이제 등록 전환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다음은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의 등록 전환이란 툭 치면 어디로 가요? 임에서 돌아가는 거. 임토.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라고요. 이번에 임야 대장에 등록된 임야를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키 찾았네요. 그러면 또 어디를 찾아서 가야 돼? 형질 변경, 지목 변경 이시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은 지목 변경을 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게 바로 대표적이고, 자, 그러면 3번을 봅시다. 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지목이 변경할 토지 뭐라고 써놨어요?
만 틀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네요. 자, 4번은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지적소관청이 신청해야 되며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기등록된 인접 토지와 멈수적의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됩니다. 자, 그럼 5번을 봐봐요. 자, 등록 전환 시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첨부해서 누구한테 제출하죠? 지적소관청. 그거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걸어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미 연결해놨죠. 모든 토지는 복장. 여기 뭐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보면 등록 전환도 무슨 이동이죠? 토지 이동이죠. 여기 툭 치면 뭐예요?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누가 결정해줘요?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그 지적소관청 자리가 뭐 여러 번 출제, 시도지사로 장난쳐서 여러 번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또 출제된 것도 요거 의미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도시개발사. 도시개발사를 더 넓게 잡으면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이동이죠. 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몇 필지? 자, 여기가 여기가 이제 세 필지입니다. 그러면 세 필지를 싹 갈아엎어요. 무슨 개발이에요? 토지 싹 갈아엎잖아요. 무슨 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뭐가 달라져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어때요? X. 누구한테 신고해요? 지적소관청. 작년에 그게 2.5점짜리입니다. 2.5점짜리.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98일 남은 경우는 지금 암기를 2개가 돼서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시간이 무진장 남은 시간이에요. 만만할. 지금 근데 이게 며칠 지나면 어때요? 결론은? 또 까먹는다.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뭐요? 지금 방법은 그러면 별 방법이 없죠. 그럼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요즘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학습. 오늘은 요 파트를 한번 배워놨으면 집에 가서 익힐 수 없, 3번을 익히라는 겁니다. 3번을 익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강의만 들어서 안 돼요. 강의 딱 한 번 듣고 뭡니까? 그 파트를 자기가 집에 가서 3번을 반복하라고. 그러면 정말 등록전환 나오라고 그래봐요. 뭘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봐봐요. 이제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은 98일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초능력이 발휘돼요. 왜 그럴까요? 애우라는 소리 안 하더라도 지금 수업시간 암기가 되거든. 허용범위 이내 읽어봐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허용범위 초과는 직권적용.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반하지 않는 것 대도사. 그렇죠. 의미. 그러면 봐봐요. 뒷장 문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암기가 돼서 문제가 풀리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암기가 됐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그거 심각한 거야 이제. 자, 문제 12번 풀어왔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다음 중 등록 전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1번은 무슨 관리법? 자, 그러면 툭 치면 행질 변경, 용도 변경으로 할 토지. 맞나요? 그러면 거기 1번, 2번, 3번에 뭐가, 2번에 뭐가 보여요? 대가 보이죠? 3번은 뭐가 보여요? 4번은 도시군 관리계. 그래서 2, 3, 4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읽어봐요. 대도사. 그럼 정답은 5번은 이거는 지목 변경 대상 토지네. 그렇죠.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자, 봐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으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2차는 봐봐요. 2차는 결론으로. 2차는 몰라서 틀리는 게 없다 이거야. 결론은. 까먹어서 틀리는 게 바로 2차인 거지. 2차인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시간이 무진장 남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 구조가 무슨 체계로 돌아서야 되느냐? 암기 체계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번 또 가서 한번 풀어봐요. 13번. 이제 실제 시험에 왔다고 생각하고 등록 전환 나왔다. 이거 암기가 된 걸 그대로 포함시켜봐요.
답만 불러봐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네, 3번이 왜 틀렸어요? 신청이 아니라 직권명령이죠. 그럼 14번 독자적 문제로 나올 때 한번 봅시다.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뭐에 툭치면 60일로 가 있어야 돼.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게. 자, 3번은 2번은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툭치면 행질 변경, 지목 변경 하여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자, 3번은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4보이네. 그럼 4가 보이면 어디로 가야 돼? 지목 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벌써 그쪽으로 가 있어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번, 4번 볼까요?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 범위 이내래. 이내. 근데 거기 한번 읽어봐요. 임야대장의 면적을. 틀렸죠? 뭘로?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렇죠? 자, 5번은 지적소관청이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 줄 서놔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 툭치면 등기 좋다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암기가 돼 있으면 뭔가 벌써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자기가 2차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암기만 되면 암기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써먹느냐 그게 차이인 거지.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가 요 암기 사유를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11월부터 12월 1, 2, 3, 4 한 거지. 지금은 그걸 건너뛰어야 돼. 이제 5번에 처음 강의 듣는 사람 바로 외워서 바로 접목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뭐 이유를 알 필요는 없는 거야. 2차 과목들은. 그럼 결론적으로 2차 과목들은 전부 뭐세요? 암기야, 암기.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안전하서나 암기야, 이제 2차는. 2차는 그냥 암기만 되면,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암기했는데 써먹지를 못한 사람. 내년에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건 내년에도 안 됩니다. 내년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외워서 문제 접목시키는 사람은 그냥 올해 기간 많이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분할과 관련돼서요. 분할은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 거기 자 33페이지를 펼쳐봐요. 자, 요약집. 자, 분할은 왜 그러느냐? 암기가 하나. 형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대상 쪽이에요. 그 대상 쪽에 대상을 한번 봐봐요. 자, 대상 쪽 찾았어요? 예. 그럼 분할은 봐봐요. 그동안 강의 들었던 것은 분할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이렇게 나누면 두 필지. 분할이란 몇 필지를? 두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그럼 기본 베이스는 이런 거는 깔고 가야 돼요. 청량해야 하네. 하죠. 결반이 발생해야 하네. 결반. 안 하죠. 그거는 깔고 가는 거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결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량 사유가 청량할 필요가, 청량해야 되겠네요. 몇 필지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아니죠.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거. 이걸 뭐라 그래? 분할. 요거는 떨어졌으니까 형성적 효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좀 더듬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 분할은 결론적으로 며칠? 자, 그럼 잡아봐. 이제 여기는 좀 이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며칠? 60일. 근데 여기 이제 건보라가 있어요. 건보를 이렇게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건보라 마음. 그러니까 60일의 제한이 뭐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60일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있느냐? 없다. 소유자 마음이야. 근데 분할은 토지 이동 신청은 하여야 합니다. 근데 60일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거는 원칙적으로 없다라는 것은 요거는 뭐예요?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 요거는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의무적. 그러면 요거는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를 우리가 한번 숙지해야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거기 이제 뭐 암기를 해봐요. 신청은 뭐 하나 딱 있어. 한 필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 무슨 변경이에요? 형질 변경. 그러면 일부를 전부로 건치면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거야. 지목 변경 대상 토지지. 그러면 일부를, 그러면 형질 변경을 소유자 변경으로 건치면 또 이것도 X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자, 신청 의무가 없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토지 형상 불합리한 시장 경계를 시정한 경우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에 포함된 개발 행위 등을 포함한 경우 이때는 뭐예요? 얻은 경우 이거는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분할과 관련돼서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외우더라도 언제 할 수 있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걸 정확하게 한번 숙제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한번 외워보자고. 하면 요거라도 이제 외워야 되겠죠. 의무적. 뭐요? 60일에 제한 있는 거.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즉 뭘까요? 지목 변경이잖아. 그러니까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칙은 없다. 애는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외워줬으면 봐봐요. 몇 번이 가장 좋은 문제냐? 거기 옆에다 97페이지 18번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18번만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에 분할은 가장 좋은 문제야, 이게. 기출, 요거 기출. 이거보다 더 좋은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분할과 관련돼서. 그게 이제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요거 외워졌는지, 이제. 자, 토지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 읽어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이제 빠지네요. 여기가 키워드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여기가 번쩍 떠야 돼. 그 다음 또 하나 무슨 변경? 형질 변경. 또 하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적이라는 거야. 의무적. 자, 이번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 주거사무실. 이거는 집안에서 봤네. 주거사무실 A적으로 툭 치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4번은 이제 까먹었어요. 자, 봐봐요. 4번은 이게 4번 지문을 보고 나서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지난번에 외웠던 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원칙.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적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학사, 공도. 이게 외워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학위, 학정, 판결, 사가,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에서 뭐예요? 대표적으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도가 뭐예요? 도로. 그럼 봐봐요. 자, 공공사업 그러면 이제 공공사업이 보이죠? 도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도로.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없다라고 나와 있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죠. 자, 5번은 뭡니까? 자, 토지의 분할을, 토지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을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게 가장 좋은 문제. 분할에 있어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만 완벽하게 하면 나머지 문제는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요 문제 18번이 가장 좋은 문제로서 요게 이제 뭐예요? 요게 떠오르느냐 아니면 이게 떠오르느냐의 뭐예요? 분할의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19번에 2번 한번 봐봐요. 19번에 2번 지문. 맞는지 틀리는지 봐봐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소유권 이전을 매매를 이해해서 분할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관한 사항도 변경 등록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어때? X. 임의적이죠. 의무적이 아니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이제 시험장 가서 이게 떠오르느냐가 문제야. 이게 떠오르는 문제예요. 전부 그게 바로. 그럼 봐봐요. 이걸 가지고 또 응용해 놓은 게 바로 98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98페이지 20번, 자, 미쳤어요. 자, 98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예요? 자, 거기 뭐 17번이네. 17번 문제. 자, 찾았어요? 17번? 96페이지네요. 자, 96페이지 17번 같이 한번 물어봐요. 다음 분할에 틀린 것은 나와있죠?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할이라고 그러죠.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가장 빈번한 사유다. 왜 가장 빈번한 사유예요? 봐봐요. 자, 여기 이제 건벌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배종훈 곁에 이전 등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일부의 전부예요.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안 돼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러면 흔한 일이다, 흔하지 않다. 흔한 일. 그래서 가장 빈번한 사유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 봐봐요. 이런 지문은 할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확정 판결 줄 쳐놔봐요. 아마 확정 판결로 시작했으니까 뒤에도 확정 판결로 마무리 져야 돼. 뭘 걱정을 해요, 그거는. 자, 3번의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한 경우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래. 그럼 나눠 갖자. 서로 안분하자. 안분이라는 거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자, 만약에 1.75의 뭐다 차이가 난다. 너 1 갖고 내 7.5 갖자. 0.7. 서로 안분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4번의 지번은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암기되니까 딱 보이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네. 5번이 왜 틀렸는지 봅시다.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도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있으며 좋아요. 거기는 이 경우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신청의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니까 분할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분할은 자기가 분할 문제가 어떤 문제를 풀게 해서는 이걸 암기하고서는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거야. 이 부분하고 어디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제해둬야 되는 거예요. 애워놓고 학사 공도 이걸 애워놓고 시험장 가서는 정강석화처럼 나와야 돼. 아까 18번에 4번 지문 나오면 이거는 학사 공도다. 학사 공도. 공이 뭐예요? 공공사. 그러면 공공사 그러면 정강석화 같이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떠올라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4번 지문을 딱 보면 공공사 보는 순간 이러면 끝난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2차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야 돼? 무진장 많이 남아. 자, 자기가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남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2차 과목에 10분 남았다. 붙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떨어진 거야, 벌써. 2차 과목은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2차 과목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남아야 이거는 자기가 적절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느낌이 와요. 근데 한 10분 남았다. 그거 떨어진 거야. 그만큼 암기가 덜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 되면 젊은 사람들은 몇 시간 남느냐? 1시간 반이 남아요. 1시간 반. 암기가 돼 있으면 바로바로 찍어 나가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2차는 적절하게 30분 정도가 안 남았다. 그러면 떨어진 거야. 만약에 1차 과목에서 만약에 30분에서 1시간이 남았다. 그거 떨어진 거예요. 1차 과목은 딱 15분 정도가 남으면 딱 할게. 이게 시간 안 배도 자기가 느낌이 와요. 시간 안 배도. 야, 오늘 딱 보니까 1차가 딱 10분에서 15분 남았다. 거기 느낌이 와. 그거는 답 맞춰보나 마나야. 2차도 30분에서 1시간이 남았다. 그거 맞춰보나 마나. 고득점하고 있다라는 거야. 맞춰보나 마나 그거는 시간 정도가 안 배되면 그거는 무조건 합격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바지런해야 돼. 지금부터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서나. 그럼 봐봐요. 여기 분할 그럼 벌써 나와야 돼. 원칙 없다. 예조로 있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지상권 지물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조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거기에 대표적으로 학사 공도,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나와야 시험장 가서 이 정도 시간이 남는단 말이야. 이 시간. 근데 이제 공공사업 이러면 벌써 끝난 거야. 생각이 벌써 끝나는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벌써. 그런 의미를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딴 거 풀지 마세요. 다 똑같은 문제야. 몇 번만 풀면 돼? 18번 문제만 풀면 돼.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18번 문제를 답만 외우지 이렇게만 외우지 말라고요. 18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어떻게 빠져나가냐. 지문을 가지고 지배를 해야 돼. 근데 형님들은 이거예요. 저 18번은 그냥 4번. 그럼 뭘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요 18번을 정성 들여서 풀면 나머지 문제는 전부 풀 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할은 요 18번이 가장 좋은 문제예요. 요거 가지고 자기가 그럼 봐봐요. 그럼 좋은 방법 있잖아요. 자, 문제집도 당근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18번 탁 찍고 분할 하나 딱 해서 복습할 때 딱 하나 하면 되잖아. 책 집어 던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스마트폰을 이용을 못 하는데? 그렇죠? 스마트폰을 이용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지적은 안 하겠다. 내가 분할 요거 한 문제 내가 다시 리마인드 세워놔야 되겠다. 공공사업 그러면 공공사업 나면 여기에서 학사 공도, 공공사업 학철서 전재고 유도. 그러니까 아까 분할은 아까 그 문제 하나 풀었던 거 있죠? 그거 착 찍어놓고 그러면 등록. 그럼 자기만의 뭐가 나와요? 자기만의 문제집이 하나 나오잖아. 중요한 거. 그럼 나중에 이제 뭐다 시간이 없으면 등록자는 요 문제 딱 한번 풀어놓고 그냥 스마트폰 이용해요. 전화 없으니까 이용을 못하는 거야.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지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합병입니다. 합병. 자, 합병은 요약집 몇 페이지냐? 자, 34페이지예요. 34페이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암기가 안 돼서 못 푸는 거냐? 자, 합병은 별표 3개 놓고 올해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한 게 합병이야. 합병. 자, 요약집 34페이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요약집 일단 합병에서 자기가 이제 합병은 문제 풀기 전에 합병 그러면 자기가 뭐가 암기가 안 돼서 그러느냐? 뭐라고 써놨죠? 합병의 승인 요건. 이게 암기가 안 돼서 그래. 자, 두 번째는 뭐가 안 돼서 또 못 푸느냐? 자, 60일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A적으로 뭐다? 있다. 그렇죠. 여기 몇 개? 12개. 그렇죠. 12개. 그럼 요거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하나가 뭐예요? 공동주택의 부지야. 공동주택의 부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11개지 뭐. 학철소, 전재구, 유도, 공장체라는 거야. 공장체.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이 시간을 봐봐요. 지금 이걸 왜 지금 봐봐요. 여기 몇 필지죠? 2필지죠? 건보라. 소유자의 같아달라요. 같죠? 합병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동일성이네. 그렇죠? 동일성. 합병의 승인 요건이 나오네요.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렇죠?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죠? 그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집안이 뭐 해야 돼? 연속돼야 되는 애. 그럼 이 토지를 한번 볼까요?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없다라는 거야. 없대고. 그러면 봐봐. A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과거에 이해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처음 한 요번 달 처음 듣는 사람들은 봐봐요. 여기가 중요하다란다. 이해할 필요가 뭐 어디 있어. 그동안 이해를 해왔어요. 이해하려고 요것 때문에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지금 요번 달 처음 하신 분이나 지난달 11월 달에 한 사람 똑같아 지어버린다고. 뭐만 된다면? 암기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암기를 쉽게 하려고 그동안 강의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외우는 게 이제 관건이야.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합병의 성립 요건 그러면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원칙은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있어 없어요? 있어. A적으로 몇 개? 12개. 그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부지 11개지 뭐. 학철소, 전재구, 유도, 공장체. 선생님 저는 안 외우고 싶어요. 그럼 안 외우고 싶으니까 그동안 이해해온 거야. 그럼 12개의 공통점은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들이야. 공공에 사는 지목.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차장. 주차장은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 아니야. 아니죠. 개인이죠. 개인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차장은 뭐다? 60일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공장용지.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해야 되는데? 공단. 공단을 생성해야 되잖아. 공단. 그렇죠? 자, 무슨 용지가 있어요? 자, 학교용지.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 아니에요. 기죠. 학교용지.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요 12개의 공통점은 공공에 사용되는 토지들이네. 뭐다?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강제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렇죠. 하여야 한다. 저는 못 외우겠어요. 그동안 못 외운 걸 감안해서 그동안 이해해온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여기 요약집 34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요건 한번 봐봐요. 합병이 가능한 경우 찾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번만 체크해 놓으면 돼. 2, 3, 4. 2, 3, 4 찾았어요? 자, 지상권, 전세권, 요거. 성역지, 여역지, 성역지. 성역지는 합병이 가능하나,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그럼 봐봐요. 그럼 청강이 듣는 애워.
성역지는 합병이 가능하단다. 여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하단다. 그러면 기존의 수강생들은 왜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이 가능해?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게 돼.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이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기존의 수강생들은 이해해 왔고요. 그러면 처음 강의에서는 성역지는 합병이 안 돼. 합병이 돼. 여역지는 합병이 가능하다.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무슨 저당? 창설적 공동저당, 같은 저당권이거든. 창설 속에는 동일성이 담고 있거든. 또 하나는 합병 신청과 뭐에? 동시에 분할 신청하죠.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요걸 안 해오려고 이해를 했다고. 봐봐요. 지금 이걸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이제. 이것까지 설명하면 자꾸 뭐예요?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은 봐봐요. 포인트를 자꾸 외우면 돼. 그동안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여기 봐봐요. 누구예요? 강호동이가 자, 대를 했잖아. 그래서 인기가 떨어져서 주차장업을 했어요. 주차장이 넓어요, 좁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좁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대를 잘랐어요? 대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응칙은? 없어요, 제목이. 다르니까. 그럼 강호동이가 요번에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해달라고 그래. 그럼 대가 즉시 주차장으로 바뀌어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그 포인트는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그럼 요 세 개만 빼고는 전부 이제 뭐만 하면 돼?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연속성이라. 자,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번도 그러면 참 공부가 짧은 사람은 요 세 개가 포인트란다. 그러면 세 개를 그냥 외우면 돼. 성역지는 합병 가능, 여역지는 합불가능,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도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두 번째, 거기 한번 봐봐요. 또, 자,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며칠? 60일.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면 이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11개 지목이 나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외우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안 풀리는 문제가 몇 문제가 되는데 전부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부. 자,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 뭐라고 써놨어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각서만 써가지고 와요. 각서만 써가지고 와. 각서만 써가지고 와요.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준다. 각서만 써가지고 와. 그러면 전부 2차 다 합격할 수 있어. 문 걸어 잠그고 밤새서 외울 때까지, 구구단 외울 때까지 암기하면 그럼 2차는 다 합격하는 거야. 2차는 다 합격하는 거야. 이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구구단 외우듯이 뭐예요? 구구단 외우듯이 뭡니까? 구구단 외우듯이 우리 옛날에 남아있을 때 옛날에 학생은 집에까지 안 보내잖아요. 그럼 외울 때까지 가잖아. 2차도 마찬가지야.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자, 그러면 여기 세 개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성역지, 여역지 신경 써야 돼. 성역지, 여역지. 성역지는 합병 가능,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 불가능. 왜? 추가되니까 동일성이 2배 되거든. 합병 신청과 동시에 뭐예요? 분할 신청한 경우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원칙적으로 합병 신청은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공이 뭔데? 황명지. 장이 뭔데? 또 공이 뭔데? 그랬더니 공장용지래. 공원이 뭐예요? 공원이죠. 장이 뭔데? 공장용지. 채용용지. 그렇죠. 채용용지.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20번에 가서 20번이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토지합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지난주까지 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푼 사람들은 야, 이게 단문이냐 중문이냐 그거는 스스로 연습하란 말이에요. 단문이에요, 중문이에요? 단문. 그럼 1번부터 읽어보죠.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상을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요 속에는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합병은 청량하지 않죠? 합산해주면 되니까. 2번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자는 토지 소유자는 합병 사유가 적힌 신청서를 지적소관 어디에 제출해? 지적소관청에 제출.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겨울해도 과태료 제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제 벌칙과 관련돼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저기 봐봐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저 뒤로 한번 가봐요. 자, 거기 154페이지 6장 뭐가 나와요? 벌칙. 풀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풀지 마요. 시험범위 아니야. 시험범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앞으로 가봐요. 몇 페이지?
자, 몇 페이지를 펼치냐 하면 자, 144페이지로 가요. 26번 지워.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시험 범위도 아닌 것도 갖다 놓고. 27번 시험 범위가 아니야. 자, 28번도 시험 범위 아니에요. 29번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30번도 시험 범위가 아니야. 31번도 아니야. 자, 31번도 32번도 아니야. 33번도 아니야. 34번도 아니요. 그거 풀 필요 없어. 시험 범위도 아닌데 갖다 놨어, 문제를. 어서 완성돼 하셔야죠. 시험 범위. 벌칙은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 풀어봤어요? 미쳤어. 그거 푼 사람은 미쳤어. 시험, 자기 시험 보는데 시험 범위도 모르고 풀어왔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거죠. 말이 되느냐 이거죠.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합병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합병은 가테르가, 과거에는 가테르 사회였어. 10만원 사회였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감각으로 하나 익혀놔요. 옆에 혹시 벌칙이, 혹시 엉뚱한 놈이 들어가서 벌칙도 요거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거짓이라고 하나 써놔요. 그러면 요거 1학년 1반,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혹시 간혹가다 문제가 뜰 수 있어요. 일단 가테르 사회는 없어졌어요. 근데 단 뭘로? 거짓으로 신청할 때는 몇 학년 1반? 1학년 1반. 왜 그러면 가테르 부가사회가 없어질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봐봐요. 자,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해? 원칙은 누가 해? 토지 소유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한다는데 거기에다 가테르를 부과하면 되겠냐 이거지. 그걸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테르 부가사회가 없어진 거야. 단 거짓말로 신청하면 그때는 제재를 받겠다 이거야.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가테르 사회가 썼는데 삭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 내 땅 내가 신청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살인사건이 왜 벌어져요? 공동주택에서.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산다는데 방귀를 끼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일단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날 거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티각태각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천에 사는데 뭐 밑에 애들이 5명이나 된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뭐 사람이 좀 왔었나 봐요. 거기 친척이 좀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올라왔대. 당신 잘 왔다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단 하루다, 하루인데, 그러면 니네들은 뭐다 맨날 그러는데, 그러다가 욕만 얻어먹고, 진탕 얻어먹고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그걸 참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을성 자체가. 자, 그러면 4번은 뭐예요? 그러면 X예요, Y예요? 4번 지문은. 어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봐봐요. 4번 봐봐요. 애워진 사람 잡아요. 주택법에한 공동주택의 부지. 공동주택의 부지.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60일. 합병,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죠. 벌써 시동을 걸어버리잖아. 벌써. 공동주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자, 5번에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되므로 청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때? X.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21번 만약에 문제가 14회 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봐봐요. 다음은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이다. 틀린 것은. 그러면 11개를 외웠는지 한번 보는 거죠.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그러면 못 외웠다.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풀면 돼. 수도용지 00, 학교용지 00, 절도용지 00, 공장용지 00, 전답 개인.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안 외우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외웠으면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사람이라는 게 떨리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들들들 떨어. 그럼 학철수는 생각이 났는데 천제구도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별 방법이 없어. 검은도에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들이구나. 그래서.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무슨 사업을 걸래요? 보금자리 하잖아요. 보금자리가 이제 3차 분양이 되잖아요. 요번에 세개 져가지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어때요? 내가 보금자리 만들겠다. 국민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항의하면 총살을 시켜버려야 돼. 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써놨어요? 공동주택의 부지.
강제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합병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물렁물렁해서 그러는 거야.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뭡니까? 원주 싹 갈아엎어. 그러니까 다 건물 하나 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부 한 채 줍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라는 거야, 근거가. 그러니까 국가가 물렁물렁하면 돼요. 물렁물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드 배치 어디에 있어요? 성주에서 하죠. 전자파 때문에 안 된다며? 그러면 핸드폰 전자파가 더 많이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핸드폰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물렁물렁해서 그래요. 한번 결정된 사항. 그러니까 국가가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돈 버는 사람은 뭐가요? 국가의 입법 정책에 따라서 반대로 가는 사람은 돈 벌어. 반대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정책론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22번 봐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22번. 올해 예상 문제라고 풀어봐요. 예상 문제. 됐어요? 네. 자, 그럼 문제가 안 읽어도 답이 나와야 돼. 봐봐요. 1번에 끝에 봐봐요. 읽어봐요. 다른 경우. 그러면 2번은? 4번은? 3번은? 그럼 정답은 몇 번? 그렇죠. 문제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뭘까요? 합병의 제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 말은 해석하면 합병의 승인 요건을 골라라. 이 말이다. 자, 이게 틀린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돼. 문제 안 읽어도 이거는 나와야 되는 거야. 몇 회째 나왔어요? 22회. 올해 몇 회? 그래요. 올해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게 22번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합병이 올해 출범에 따로 별표 3개를 해주는 거라고. 합병의 승인 요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과연 22번을 기초가 주목이 돼요.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기대해 볼 만해. 그럼 23번 봐봐요. 전부 그런 문제야.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합병 요건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 봐봐요. 합병하는 토지들의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되면. 여기는 좋잖아요. 따라서 미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는 합병할 수 없다. 어때? X. 동일 여부한다며?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그렇죠. 1번이. 이게 문제입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틀리고 오는 사람이 우리 형님 누님들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25번을 그러면 풀어봐요. 이제 25번은. 자, 시험장에 왔다가 마지막 결산을 한번 해봐요. 정답은 4번. 4번에 뭐가 보여? 그래, 이제 제대로 보내. 이제 이게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 합병은 다 마무리 돼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된다고. 자, 합병은 해줄 게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논점은 성립요건하고 성립요건에서 대표적으로 3개. 아까 뭐 있었어요? 첫 번째 여역지, 성역지 잘 구분하고요. 그럼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성역지는 합병 가능, 창설적 공동재단 합병 가능, 그다음 추가적 공동재단 불가능. 그러면 1번에 뭐가 보여요? 추가라는 단어가 보이잖아. 합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추가적 공동재단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합병 신청은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합병은 며칠?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12개. 공동주택, 각철소, 전재구, 유도, 공장체. 요것만 딱 숙지하면, 자, 요것만 되면 합병은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이거는 알아야죠. 봐봐요. 부수적으로. 몇 필지? 2필지. 2필지로 1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합병은 청량해야 안 해? 결번이 발생해야 안 해?
하죠. 여기 봐봐. 7-1. 요거 요렇게 합병하니까 이게 없어지죠.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결번 배정. 무슨 버전? 영구 버전.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 주. 작년에 2.5점짜리면.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문제를 풀 때 자꾸 그렇게 실타를 하면서 그 암기가 된 순간리를 자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번이 발생한다.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야 안 해? 하죠.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니까.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병 게임 끝났네, 이제. 그래서 끝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합병의 승립 요건과 합병의 신청 의무 기간 있는 거 12개를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외우기만. 그러면 뭐 기존 수강생들은 이해해서 빨리, 머릿속에 빨리 남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다 한 번 외우더라도 머리 부팅이 며칠 가요? 한 3-4일은 갑니다. 3-4일은 가는데. 그럼 오늘 뭐다 이해를 못한 사람은 외우더라도 머리에 빨리 잘려하지를 않아. 그러면 새로 공부가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계속 몇 번씩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수강생들은 한 번 외울 걸 뭐다 청강이 듣는 사람이 5번 이상만 외워주면 똑같아져, 수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측면이라는 거지. 별다른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27번 요거 하나 체크해요. 지목 변경은 요거 하나만 풀어놓으면 돼. 거기에다 페이지 34페이지라고 적어놔요. 그럼 34페이지는 또 지목 변경은 왜 안 풀리느냐? 이유가 딱 지목 변경은 뭐다 대상 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목 변경 가봐요. 34페이지. 자, 대상입니다. 대상 쪽으로 가서 이걸 외워야 돼. 대상 쪽에. 자, 대상 쪽은 일단 1번하고 2번은 원칙이에요. 원칙. 뭐라고 써놨어요? 국계법.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 국계법 자리에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뭘로가 돼요? 등록 전환이 되는 거야.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그렇죠. 그러면 요 1번, 2번에서 몇 개가 나와요? 3개 지문이 나오잖아. 국계법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2번에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그러면 4번은 이 3번이 중요하다는 거야. 3번. 자, 3번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3번을 이제 이해하는 지목 변경에서 요 3번이 바로 지목 변경이 바로 핵심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봐봐요. 요 3번. 근데 지금 기존 수강생들이 첫 강의 듣는 사람이 피해보고 있다라는 거야. 왜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 3번을. 자, 3번은 왜 그런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주유소 용지라고 생각해봐요. 주유소 용지. 주유소 용지.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몇 필지예요? 3필지. 싹 갈아엎어요. 뭐예요? 도시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사업시행자 합병을 신청해서 합병돼, 안 돼? 원칙은 안 되죠. 왜? 지목이 다르니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사업을 벌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면 자, 요 주차장은 대로 바꿔지고 주유소도 대로 바꿔져. 그럼 요 속에 무슨 변경을 담고 있다? 지목 변경을 담고. 그러면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뭐라고 써놨는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공사 준공 등의 토지를 합병을 신청한 경우 요 속에는 뭐를 담고 있다? 지목 변경을 담고 있다는 요 속에 지목 변경이 있는 것을 자기가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요 3번 가지고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요 3번이 지목 변경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결론으로. 왜? 지목 변경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1번은 무슨 변경이 있어요? 형질 변경.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2번은 용도 변경 있죠? 근데 결론은 뭐다? 3번이.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3번이 뭐예요? 지목 변경의 하이라이트 지문이라는 거야. 하이라이트.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 특례. 그러면 지목 변경은 주로 여기 문제가 주로 요 3번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야. 3번에서. 자, 그러면 27번을 봐봐요. 샘플 문제로 잡아서 한번 정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지의 실제 용도로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전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지목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지목 변경,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다. 어디에 달라져야 돼? 지적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만 지목 변경이. 그러면 2번은 일시적인 산 목적 변경으로서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도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니까 1번이 맞으니까 2번이 자동으로 X가 된다는 거야. 이거는 무슨 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러면 봐봐요. 이걸 딱 듣는 순간 봐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속성의 원칙 보니까 뭐 생각나요? 그래요. 잡정제에다 규정해놨다. 그래서 잡정제. 그래서 잡정제에다. 이미 배운 거는 까먹지 말아야죠. 그러면 요 영속성의 원칙은 바로 지목 설정 원칙이 되네. 그렇죠?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잡정지. 그렇죠? 자,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자, 3번은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요. 4번의 토지 국계법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행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저것도 지목 변경이죠. 4번의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누가 대신에? 제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된다.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요 정도고요. 하나 더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28번 한번 풀어보세요. 28번 문제를 풀어야 이제 진정한 실력가가 되는 거야. 암기를 잘해서 써먹고 있는 건지. 28번 문제. 됐어요? 신규 등록 며칠? 60일. 등록전화 60일.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동그라미에서 나와요. 분할은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는 어디에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그러면 이거 아니네요. 60일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4번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지목 변경 60일. 그러면 5번 봐봐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가수는 일부 동그라미, 일부. 자, 택지 동그라미. 거기 택지가 용도 변경이네. 그럼 봐봐요.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60일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자기가 그걸 그만 외워도 뭐예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이때는만 60일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5번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이제 실력가야.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60일 신청해야 된다. 그걸 외워놓고 여기에다 써먹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는 앵무새다 이거야. 명목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5번 딱 보면서 이거 봐봐요. 일부다, 일부. 택지로 조성했단다. 가선으로.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 용도 변경. 그렇죠? 이때는 그러면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5번은 뭡니까?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이라. 형질 변경. 그때는 며칠 신청 의무가 있다? 60일 신청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는 거네요. 자, 29번 한번 기출문제 좀 한번 풀어봐요. 이제 진짜 자기가 시험장에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요. 자기가 지목 변경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애워졌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럼 제가 이제 연습은 본인이 하셔야 돼. 단문, 중문. 몇 번으로? 5, 4, 3, 2. 5번 갑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 등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 특징은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이건 대표적으로 특례네요. 자, 4번은 지목 변경 신청자에 따른 첨부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한 경우에도 시도지사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어때? X. 누가? 지적소관청. 자, 이렇게 됐네요. 4번.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은 이거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확인하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연습은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자기가 풀 때는 요렇게 연습을 하시고 제가 이제 그러면 나머지 질문 한번 봅시다. 이제 논점 1번 봐봐요.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며칠 60일 어디에 제작 소관청에 신청. 자, 국계법이에요, 국계법. 하여야 된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제목 변경은. 우리가 지금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신경 쓰는 건 딱 두 건데. 분할과 합병해서. 그것만 신경 쓰면 돼. 여기는 그러면 1번은 60일만 확인하면 돼. 60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자, 3번은 2번은 국계법 보이죠? 형질 변경, 특징은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전답가수원, 그러면 전답가수원 농지로서 어때? 상호 성질이 같죠? 그러면 서리를,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4번이 되는 거네. 4번.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지금 왜 그럼 지금 이야기를, 공부를 이렇게 시켜주느냐. 이 차는 늦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차는 암기만 하면 점수가 그냥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슨 체계로 돌아서라? 암기 체계로. 암기 안 하면 지적은 손도 못 대. 2차 과목들은 손도 못 대요. 해봐야, 손 대봐야 요것밖에 안 나요. 자, 암기가 안 되면 요 점수밖에 안 나와. 몇 점? 37.5. 37.5가 뭔지 아세요? 37.5가 뭐냐면 이에 대해서 푸는 거야. 이에 대해서. 나머지 그럼 뭐예요? 읽어봐요. 62.5는 전부 암기라는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암기해서. 그러면 아예 보지를 말든지. 아예 공법 안 보면 찍어봐요. 50점은 나와. 아니, 찍으면 50점 나와. 아예 안 보면. 그러면 안 보면. 근데 보면 뭐예요? 막 답사익을 피해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들이 가끔가다 기출문제를 딱 풀어보고, 야, 이제 전년도 문제를 풀어. 내가 천문이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뭐예요? 모르면 50점 이상 나와. 그냥 찍는데 확률이 더 높아. 아예 모르면. 근데 대충 하게 되면 답사익을 피해간다고. 그래서 2차 과목들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